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녹색기후기금 정지현이라고 합니다. 혹시 녹색기후기금 이전에 들어보신 분 계실까요? 많이 없으신가요? 생소하시죠? 그래서 오늘 저희 GCF의 역할이 뭔지, 그래서 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 그리고 그 데이터는 어떻게 관리하는지 소개를 하고요. 그래서 이 관리 체계를 통해서 대시보드는 어떻게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고, 그 이점이 뭔지 실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러한 노력들을 하기 위해서 많은 데이터 문화나 노력들을 내부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도 언급하고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GCF 녹색기후기금 설명하려면 기후위기 이야기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많이 지금 방송이나 언론에서 떠들썩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자료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1850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지구 지표면 평균 온도가 1도 올랐습니다. 1도 올랐는데 국제사회의 목표는 1.5도로 계속 유지하는 게 목표예요. 왜냐하면 2도 이상 올라가면 저희 인류의 생명에 위협을 미치는 정도의 기후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미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죠. 홍수 문제도 그렇고요. 그 다음 지구 반대편에는 홍수가 아니라 가뭄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듦을 겪고 있어요. 코로나도 기후변화 문제로 발생됐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어찌되었든 저희 국제사회의 목표는 1.5도로 낮추는 겁니다. 근데 이 노력들을 국제사회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느냐, 사실 예전부터 문제 인식하고 노력을 하고 있었어요. 대표적인 예가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유엔 회원국들 한 200여 개의 국가들이 모여서 유엔 기후협약이라는 걸 맺습니다. 이게 뭐냐면 각 나라들 개별적으로 책임 갖고 노력해서 이 지구 문제를 해결해보자. 결론적으로 잘 안 됐어요. 잘 안 됐어요. 국가한테 맡기니까 생각보다 잘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유엔 기후협약 하에 매년 연례 행사를 맺습니다. 그게 유엔 당사국 총회인데요. 그 당사국 총회에 각 회원국들이 모여서 이번 연도에 우리는 이만큼 탄소 감축했어. 너희는 뭐 했어? 서로 체크하고 책임 강조하고 헤어집니다. 잘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2016년 16차 당사국 총회 멕시코 칸쿤에서 열립니다. 이거 이래서 안 되겠어. 모여봐. 유엔 회원국 다 모여봐. 돈 걷어봐. 돈 걷어서 우리 공동기금 만들자. 그 돈으로 기후 대응 사업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공동기금을 모았어요. 그 이름이 뭐냐? 저희 기구입니다. 녹색 기후기금. 저희 기후기금 설명할 때 특징 3가지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 말씀드렸듯이 유엔 기후협약 산하이고요. 세계에서 가장 큰 기후변화 대응 기금입니다. 사실 이 기후변화 대응 기금은 다른 국제기구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 등에서도 조금씩 조성하고 있는데 그 규모가 작아요. 저희가 가장 큰 게 특징이고, 두 번째는 기금이다 보니까 돈이죠, 돈. 저희가 사업을 직접 수행하진 않아요. 대신 사업 수행기관이 저희한테 와서 우리 지금 신재생에너지 사업할 건데 돈이 좀 부족해요. 주시겠어요? 빌려주시겠어요? 이러면 저희가 돈을 줍니다. 결국 이런 풍력발전소 지을 때 우리 짓고 싶어요. 혹시 돈 좀 빌려주세요 하면 그쪽에서 짓고, 사업 수행기관 통해서 짓고 저희가 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수행하진 않죠. 그래서 파트너십을 많이 맺어서 이 기금을 활용하는 게 두 번째 특징이고, 세 번째는 전 세계가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특히 선진국 대비 개발도상국이 좀 늦어요. 왜냐하면 경제개발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개발도상국 위주로, 특히 저탄소 사회로 가기 위한 의지가 있는 국가들 위주로 지원을 합니다. 이게 개략적인 GCF에 대한 소개인데요. 그러면 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무슨 데이터를 저희가 보고 어떤 데이터를 관리를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5가지 데이터 봐요. 당연히 다른 거 많지만 5개 중요한 거 뽑았습니다. 나라에서 하니까 각 국가별 데이터. 지금 128개 국가에서 사업 수행하고 있고, 사업 수행 기간 데이터가 있어야겠죠. 한 200개 기관이랑 파트너십 맺어서 하고 있어요. 아무나 돈 빌려주지 않습니다. 재정적으로 튼튼하고 실제로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이 데이터를 모읍니다. 사업 수행 기관의 예를 보면 다른 국제기구,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 그리고 개발도상국 정부, 심지어 프라이빗 섹터, 사기업의 ESG에 관심 많은 기업들이 자기 회사의 브랜드를 제고하기 위해서 친환경 사업이나
기후변화 대응 사업을 합니다. 이왕 지을 거, 건설 사업 이왕 할 거, 화력발전소 안 짓고 풍력발전소 짓는 거죠. 그런 분들이 저희한테 와서 돈이 좀 필요한데 부족한데 빌려줄 수 있냐? 그러면 우리가 빌려주는 거죠. 그래서 사업 수행기간 데이터가 중요하고요. 세 번째로 저희는 어떻게 보면 금융기구입니다. 금융기구. 그래서 금융 데이터가 중요해요. 돈을 지원을 해줄 때 다양한 형태로 지원을 해줍니다. 무상으로 그냥 주기도 하고요. 저금리로 빌려주기도 해요. 차관, 심지어 보증도 써주고 지분투자 방식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금융 데이터가 또 하나의 카테고리로 중요하고요. 네 번째가 기후변화 대응 사업 진행 모니터링 데이터인데요. 저희가 돈을 주기로 했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사업이 실제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저희가 꼼꼼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지, 그 나라에 정치적인 이슈가 있어서 사업이 멈춰 있지는 않은지, 이런 데이터들을 모아서 사업이 잘 흘러가게끔 데이터들을 많이 모으고 분석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투자를 한 거죠. 저희 돈을 모아서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그 결과가 잘 나타나는지, 탄소 감축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희가 뭐 매출이나 수익, 사기업에서 보는 건 보지 않습니다. 탄소 감축 효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결과 지표들도 있습니다. 크게 이렇게 5가지 봐요. 그럼 이 5가지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어떻게 관리할 거냐. 말씀드렸듯이 저희 데이터는 사업 수행 기관으로부터 받습니다. 1년에 한 번, 1년에 2번 보고서 저희한테 제출하는데 PPMS라는 내부 시스템 저희가 개발을 했어요. 그걸 통해서 보고서를 제출하고요. GCF가 그 같은 시스템에서 검토를 합니다. 관련 국가는 열람을 할 수가 있어요. 검토가 끝나면 그 데이터가 IPMS, 이것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건데 이쪽으로 데이터가 다 옮겨갑니다. 그 검토 과정에서 GCF가 모니터링 했을 때 이 사업은 지금 좀 문제가 있어. 체크마크. 그 데이터가 또 내부적으로 정리가 돼서 IPMS에 들어가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 시스템, 기관 시스템 등의 다른 시스템이 또 있어요. 걔를 통해서 국가기관 등 데이터가 IPMS로 다 모입니다. 모인 걸 어떻게 쓰느냐? 이제 제가 타블로의 도움을 받아요. 이 데이터를 타블로 서버로 다 옮깁니다. 모든 데이터를 다 옮겨요. 아주 방대합니다. 여기서 타블로에 올려놓고 데이터 종합하고 분석하고 필요하면 시각화시켜서 대시보드 만듭니다. 내부형, 외부형이 있어요. 이게 전체적인 데이터 흐름이고요. 개별적으로 다 복잡한데 큰 틀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무슨 데이터를 만들까요? 데이터 대시보드 4개 갖고 왔습니다. 3개는 내부형이고 마지막은 외부형인데요. 여기 보이는 숫자는 정확하진 않아요. 일부러 공개 가능한 데이터로 바꿔서 왔습니다. 그리고 각 대시보드별로 이점을 하나씩 생각을 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지만 각 대시보드별로 특징, 저희가 혜택을 얻은, 이점을 얻은 것들을 키워드로 적어놨고요. 첫 번째, 기후변화 대응 사업의 진행 사항을 모니터링하는 대시보드 실제로 보겠습니다.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하는 거고, 여기에 빨간색, 초록색 같은 신호등이 있습니다. 이게 지표예요. 사업 수행할 때 여러 가지 데이터를 봐요. 예를 들어서 Implementation Progress, 두 번째 빨간 동그라미가 있죠.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페루에 있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5년짜리 사업이라고 합니다. 근데 4년차 보고서에 80%는 진행을 해야겠죠? 근데 60%를 진행했어요. 그럼 이거 문제가 있어. 오렌지색 띄우거나 만약에 50%, 40% 더 밑으로 떨어지면 빨간색으로 넣습니다. 그 계산식을 여기다 넣어서 마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업 수행이 타임라인에 따라서 잘 가는지, 그 다음에 탄소 배출이 제대로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보고서는 제대로 제출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돈 준 거 제때 쓰고 있는지. 우리가 작년에 100억 줬어요. 근데 한 20%도 안 썼으면 그 다음 연도에 돈 주면 안 되겠죠. 그런 데이터들을 다 여기 모읍니다. 제가 여기 효율성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왜 효율성이냐면 여기 있는 데이터들 한 장에 다 보이잖아요. 보고서 20개에서 25개 열어야 돼요. 거기서 다 뽑아가지고 여기 다 붙여놓은 겁니다. 그 시스템이 없었으면 워드 파일, PDF 파일, 보고서 다 열어가지고 카피 앤 페이스트해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효율을 엄청 많이 줄여줬어요. 그래서 이 대시보드를 통해서 저희는 효율성을 얻었다 해서 효율성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방금 보신 거는 프로젝트 단위에서의 사업이 진행되는지를 본 건데, 다음 거는 사업 전반, 사업 포트폴리오라고 부릅니다. 그 전체를 보여주는 대시보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이거는 저희 GCF 전체가 사업 몇 개 하는지, 총 투자 얼마 했는지. 데이터는 지금 가짜인데 지금 현재 200개 프로젝트를 128개국이 하고 있고 한 10.8빌리언 투자했어요. 그게 한 13, 14조 되죠.
그 정보가 여기 있습니다. 프로젝트 수, 돈 얼마 지금까지 들였는지, 그리고 예상되는 탄소 감축 등등. 얘를 큰 틀에서 전체적으로 보는 거죠. 나라별로 볼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 이집트를 보고 싶다. 올리면 이집트 내에서 프로젝트 4개, 사업 수행 기간 3개, 펀딩 어마운트 3억 빌리언, 300 밀리언. 그 다음에 탄소 감축 얼마 되는지 등등 정보. 그리고 시간별로도 볼 수 있어요. 타블로 익숙하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시간 순으로 얼마나 우리가 펀딩을 했는지 등등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대시보드를 통해서 저희가 얻을 수 있었던 거는 전체적인 눈을 보는 거예요. 첫 번째가 효율성이었어요. 데이터가 막 산재돼 있어요. 모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한 곳에 모은 겁니다. 이 효율을 얻었다면 두 번째는 데이터가 다 모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거예요. 이 동그란 원을 볼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보여드릴 거는 탄소 데이터 트래킹하는 결과 대시보드인데요. 이런 큰 데이터 원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탄소 데이터 하나만 깊이 보는 겁니다. 깊이. 그래서 집중성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보시면 이거예요. 제가 계속 탄소 감축 이야기했는데 탄소 감축에는 여러 가지 탄소 감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재생 에너지로 탄소 감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차 써서 교통 분야에서 탄소 감축할 수 있고, 산림 녹화 작업, 건물에서도 건물 지을 때 친환경 탄소 안 들어간 거 쓰면은 탄소 감축이 돼요. 그런 것들을 세분화시켜서 탄소 감축에 대한 걸 모아놓습니다. 첫 번째가 이건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목표치가 얼마고 이만큼 성취했고 2018년만 봤을 때 이 정도 탄소 감축이 됐습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각 인디케이터 지표별로 다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인디케이터 보시면 Low Emission Transport, 교통 관련된 분야에서 탄소 감축이 이만큼 됐다. 그 정보를 넣습니다. 그 외에도 사실 저희는 결과는 많아요. 탄소 감축뿐만 아니라 저희가 투자하는 거는 기후변화 문제로 이미 피해를 입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집 지어주고 다른 도움 줍니다. 그러면 그런 지표는 저희 기금을 받아서 얼마나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는지 이런 정보들도 따로 모아놨어요. 이게 결과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얻을 수 있었던 거는 집중성. 데이터 다 모아놓으니까 이걸로 뭐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크게도 보고 작게도 보고 깊이도 보고. 마지막 얘는 제가 초록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외부형 대시보드 모음집입니다. 최근에 한 달 전에 런칭했어요. 저희가 사기업이랑 다른 게 뭐냐면 저희 데이터를 다 공개합니다. 다 공개해야 사실 의무도 있고요. 공개해야 되는 의무도 있어요. 왜냐하면 각 나라 정부가 저희한테 돈을 줬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투명했었는지 공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공개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나라들도 좀 보라고.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까 보고 자기들도 탄소 감축에 노력하고 우리랑 더 같이 일하자고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GCF 웹사이트에 얘를 만들어놨어요. 아직 대시보드는 많이 없는데 그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게 대시보드고요. 보면 여기 랜딩 페이지인데 튜토리얼 있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다음 대시보드 구성 요소들이 막 있어요. 그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주로 이 대시보드가 타블로 활용해서 만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브리프를 하나 클릭해 보면 여기 많은 대시보드들이 있죠. 하나만 클릭해 볼게요. 아시아 퍼시픽. 얘가 뭘 보여주냐면 저희가 돈 투자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아시아에 얼마 투자했는지, 사업 몇 개 승인되는지, 몇 개 진행되고 있는지, 탄소 감축 얼마나 되는지 이런 정보들이 요약되어 있고, 사업 수행 기간은 어떤 애들이 있는지 그런 정보들을 만들어놨습니다. 지금은 PDF 형태예요. 근데 타블로의 도움을 받아서 좀 더 인터랙티브한 대시보드를 조만간 올릴 생각이고 더 많은 대시보드들이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공을 만들었어요. 데이터. 우리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던져줘야겠죠. 다 보게 던져주는 개방성. 이런 대시보드가 없었다면 이 정보를 어떻게 주겠어요? 엑셀 파일 줄 거예요? 아니면 보고서 써서 줘도 되죠. 잘 안 봐요. 개방성. 그래서 저희는 이 대시보드를 통해서, 데이터 관리를 통해서 이 정도의 효율을 얻었다. 좀 가장되긴 했어요. 근데 포인트만 찝어서 말씀드립니다. 거의 다 왔는데요. 저희는 신생국제기구예요. 2010년에 승인됐고 그 본부가 인천 성도에 2013년 들어왔습니다. 제가 2017년에 GCF 들어왔어요. 처음 왔을 때 보고서는 워드 파일로 이메일로 받았고요. 데이터베이스는 엑셀 하나였어요. 그래서 위에서 탄소 감축 올해 얼마나 했어? 보고해 하면 큰일 납니다.
담당자한테 이메일 가가지고 다 받아야 돼요. 워드 파일 줘봐. 휴가 가면 난리 납니다. 그 다음 엑셀 파일로 막 옮겨요. 그래서 썸 눌러가지고 탄소 이만큼 감소됐습니다. 보고 딱 한 세월입니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걸 개선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많이 했죠. 아까 말씀드렸던 시스템 구축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하기 위해 태블로 도입했어요.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시스템 도입하고 나니까 데이터 들어오는 퀄리티가 낮은 거예요. 데이터 하시는 분들 다 알겠지만 garbage in, garbage out. 쓰레기 들어오면 쓰레기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시스템 좋아도. 입력하는 사람들이 너무 다양해지니까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언제 어떤 시스템에 왜 입력을 해야 되는지를 문서화시키고 어떤 부서가 이 데이터에 책임이 있는지 문서화시켜서 배포합니다. 그러니까 퀄리티가 좀 올라갔어요. 정책적인 부분인 거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인풋만, 데이터 입력만 보는 게 아니라 데이터 관리 어떻게 하는지, 어느 시스템으로 데이터 받고 어느 시스템으로 저장하고 어느 걸로 비주얼 한다. 데이터 흐름, 아까 보였던 다이어그램, 그런 것들을 도식화하고 정리를 합니다. 정책적으로. 그러니까 퀄리티가 많이 좋아졌어요. 괜찮더라고요. 이러면서 데이터가 엄청 커집니다. 데이터가 엄청 커지고 방대해지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각 팀별로 다 들어옵니다. 근데 한 사람이 데이터 구조를 휙 바꿔요. 그러면 옆에 팀이 이 바꾼 걸 모르고 잘못된 데이터를 쓰거나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커지니까 규모가 커지니까 그런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각 팀의 데이터 담당자들이 모여가지고 공동체를 만듭니다. 데이터 구조 바꿔야 되면 TDS, 데이터 서버 하나 만들어야 되면 이야기해서 어떤 식으로 만들까? 어떤 데이터 타입만 나올까? 뭐가 효율적일까? 이야기, 서로 커뮤니케이션 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단체가 생긴 거죠. 그래서 공동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매니지먼트 레벨에서 데이터가 아주 중요한데? 데이터 있으니까 뭐 할 말도 많고 좋아. 위원회 설립해 해가지고 지시회 전체적인 데이터 매니지먼트 전략을 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적 자원으로 넘어온 거죠. 이 뭐 시스템 정책 인적 자원 나눠서 저희가 개발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문제가 생기는 거를 보면서 해결해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세 가지 그룹으로 해결됐더라고요. 이게 저희가 했던 노력들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발표 자료고요. 제가 여기 온 거는 저희가 관료주의 기관이고 좀 그렇다 보니까 변화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런 공공 부분의 기구들도 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데이터를 잘 관리하기 위한 노력, 분석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왔고, 또 저는 사실 많이 배우고 싶어요. 사기업에 계신 분들이 더 빠르고 좋은 툴도 많이 쓰고 더 잘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기회의 장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싶고요. 그래서 이 기회를 주신 타블로 담당자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발표 마치겠습니다.